어머, 이 양은 30만 원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카드 되시죠? 요즘 시골 분들도 이렇게까지 백화점 자주 오나? 휴, 손님, 여긴 체험 코너 아니에요? 그런 건 1층 말고 지하 마트 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를 외모 차림으로 무시하면서 하는 말 대박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박정숙 여사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 하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여자친구는 박 여사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냥 아주머니. 요즘은 이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여자친구는 몰랐습니다. 그날 박정숙 여사의 천가방 안에 조용히 들어있던 한 장의 서류를요. 바로 그 백화점 건물이 서 있는 땅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촌스럽다고 비웃었지만 정작 본인이 서 있는 바닥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기세등등하게 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며느리 된다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말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뒤집혔는지, 그 애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박정숙 여사가 어떤 사이다 발언을 날렸는지,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절대로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들 도윤이가 요즘 눈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백화점에서 일해요. 명품 화장품 매장 직원인데 정말 세련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했습니다. 35 아들이 여자를 처음 집에 데려오겠다고 할 때 전 이미 느꼈죠. 뭔가 불안한 기운을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달랐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저 애가 우리 도윤이한테 어울리는 여잔지. 전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내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렇게 키운 내 새끼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망치는 건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서연이란 여자를 직접 보기로요. 단,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그날 아침 전 일부러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누빔 조끼를 꺼냈습니다. 시골서 입던 그 조끼요. 검정 고무신에 시장 가방까지 챙겼죠.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전 만족스럽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은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향긋한 향수 냄새, 세련된 사람들. 전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층 명품 화장품 매장. 아들이 말한 그곳이었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저게 서연인가? 여자는 손님에게 환하게 웃으며 화장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요즘 정말 인기가 좋아요. 피부 톤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목소리도 밝고 친절했습니다. 전 천천히 그 매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제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휙 돌렸죠. 전 아무렇지 않게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짝이는 향수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향수 좀 보고 싶은데요. 아, 네. 요즘 시골 분들도 이렇게까지 백화점 자주 오나? 휴, 손님, 여긴 체험 코너 아니에요? 그런 건 1층 말고 지하 마트 쪽으로 가세요. 서연이는 대답은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죠. 고객님, 이쪽 신제품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저런 애인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좀 더 봐야겠어. 전 조용히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화장품들, 비싼 가격표들. 이곳은 제가 평소에 올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감을 보러 온 날이니까요. 서연이는 여전히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 공손한 태도. 하지만 저를 볼 때의 그 차가운 눈빛.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게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전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서연이의 얼굴이 화악 펴졌습니다. 어머, 고객님, 오랜만이세요? 오늘 신제품 들어왔는데 딱 고객님 스타일이에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애는 사람을 겉으로 본다. 아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기에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2라운드가 남아있으니까요. 전 조용히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돌아서는데 서연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휴, 드디어 가네. 그런 안도의 눈빛이었죠. 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좀 더 제대로 봐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백화점 구경 좀 했다. 백화점요? 엄마가 백화점을? 왜? 엄마는 백화점 가면 안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해서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확인하자. 며칠 후, 전 다시 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차림이었죠. 누빔 조끼, 검정 고무신, 시장 가방. 매장에 들어서자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이번엔 제 얼굴을 알아보더군요.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전 못 본 척하고 진열대로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향수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죠. 손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이건 비싼 제품이에요. 손에 향수 냄새 배면 환불도 안 돼요. 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냄새는 어떻게 맡아봐요? 치향지 있잖아요. 그걸로 맡으시면 되죠? 말은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전 조용히 향수병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손님이 같은 향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확 바뀌었죠. 어머, 고객님, 요즘 이 향 정말 잘 나가요? 한번 손목에 뿌려보실래요? 환한 미소와 함께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대우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전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좀 더 봐야 해. 저는 다른 제품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다른 손님을 응대했죠. 고객님, 이 크림은 주름에 정말 좋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쓰신대요. 이 립스틱 컬러 정말 예쁘죠? 고객님 피부톤이랑 완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진열대로 다가가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 일부러 고급스러운 크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좀 써보고 싶은데요.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건 한 통에 50만 원이에요. 테스터는 따로 있어요. 그럼 테스터 좀 써볼 수 있을까요? 이거 유분기가 많아서 어르신 피부엔 안 맞으실 거예요. 이런 비싼 거 쓸 사람이 아니니까 가라. 그 말이었죠. 전 묵묵히 테스터를 손등에 발라봤습니다. 크림이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향이 좋네요. 네, 좋긴 한데 손님한테는 좀. 서연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선배 직원이었죠. 고객님, 이 제품 궁금하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직원은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줬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전 선배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매장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서연이가 다른 직원에게 작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언니, 왜 저런 손님한테까지 친절하게 해요? 어차피 안 사잖아요. 그래도 손님이잖아. 에이, 시간 낭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애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아들한테 바로 말할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제대로 된 증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 말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왜? 무슨 일인데? 도윤이 여자친구 있잖아. 그 애 좀 제대로 봐야겠어. 그래. 뭐 이상한 애냐? 응. 근데 확실하게 보고 싶어. 내 힘 좀 빌려줘. 말순이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윤이 여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 건물의 공동 소유주였죠. 우린 젊었을 때 같이 장사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샀고 지금은 임대료로 먹고 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 주인인 걸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게. 말순이의 대답에 전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확인이었죠. 일주일 뒤, 전 다시 그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었죠.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서연이는 혼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 천천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못 들은 척하고 화장품을 구경했습니다. 립스틱, 크림, 향수. 하나하나 천천히 봤죠. 서연이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으로요. 그때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점심 뭐 먹을래? 언니, 저 손님 또 오셨어요? 서연이가 제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번에도 한참 만져놓고 안 사셨어요?
목소리가 제법 컸습니다. 들으라는 듯이요. 전 가만히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님, 그거 테스터 아니에요? 서연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냥 색상 보는 거예요. 색상은 테스터로 보시면 되잖아요. 제품 만지면 나중에 팔기 힘들어요. 그럼 여기 왜 진열해 놨어요? 보라고 있는 거죠? 만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전 천천히 립스틱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조심해 주세요. 서연이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저 립스틱 얼마예요? 12만 원이요. 비싸네요. 네, 비싸죠? 그래서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이는 다른 직원한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요. 시골 사람들은 괜히 백화점 구경 오셔서 직원 피곤하게 해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전 천천히 서연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분명 뭐라고 했는데요. 정말 아니에요. 서연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죠. 진열 때마다 손을 뻗어 제품을 만졌습니다. 일부러요.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님, 구매 의사 있으세요? 글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구경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게 중얼거렸죠. 돈도 없으면서 왜 와요, 진짜? 이번엔 확실히 들렸습니다. 전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구경도 돈 내야 되나요? 서연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분위기랑 좀 안 어울리셔서요. 분위기요? 네, 여기는 그냥 동네 마트랑은 다르잖아요. 그 순간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도 그제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전 조용히 매장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는 다른 직원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마 변명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 어때요?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좋아. 근데 엄마가 서연이 일하는 곳 다녀왔다. 정말요? 언제요? 며칠 전에 백화점 구경하다가 어땠어요? 서연이 봤어요? 응. 봤어. 어때요? 괜찮죠?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씁쓸하게 웃었죠. 아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요. 전 말순이한테 연락했습니다. 말순아. 오늘이야 백화점으로 와줘. 알았어.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점심시간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평소 옷차림이었죠. 깔끔한 재킷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말순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매니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더군요. 사장님, 오셨어요? 응. 오늘 매장 점검 좀 하려고. 건물 주인답게 당당했습니다. 우린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명품 화장품 매장 앞이었죠.
점장이 서연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지난번에 손님 응대 관련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무슨 민원이요? 서연이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직원 태도가 불친절했다고?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손님은 다 똑같이 대해야 해요. 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절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도윤이가 나타나서 나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어머니? 응, 나다.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맞아. 내가 그 손님이야. 도윤이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여기 왔었어요? 응. 몇 번 왔었지. 왜요? 널 만나러 온 여자가 어떤 애인지 보고 싶어서.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몰라서. 뭘 몰랐는데. 내가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 줄. 그게 아니라 옷차림이. 옷차림. 그래. 내가 촌스럽게 입고 갔지. 그래서 날 함부로 대한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우리를 쳐다봤죠. 도윤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뭐 했어? 아니, 오빠? 그게? 서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여기 있었구나. 응. 말순아. 말순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1층 임대료 올릴까? 그 말에 점장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서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말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저분이 건물 주세요? 응, 내 친구야. 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맞아. 이 건물. 내 거야. 정확히는 나랑 말순이 거지. 서연이가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얼른 부축했죠. 엄마, 이게 무슨... 도윤아.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전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촌티 난다고 했지. 서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전 천천히 서연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촌티 덕에 내가 일하는 데가 내 땅이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장은 숨소리마저 조용했습니다. 전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내가 향수 만졌을 때 뭐라고 했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대답해봐. 어르신 피부엔 안 맞는다고 했지. 시골 사람들은 괜히 백화점 와서 직원 피곤하게 한다고도 했고,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오냐고도 했지. 도윤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오빠, 미안해. 서연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너 알아? 내가 왜 그 옷을 입고 갔는지.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촌스럽게 입고 간 거야. 내 본색을 보려고. 말순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해가 그렇게 심했어? 이 애는 사람을 돈으로 봐. 전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평생 악착같이 살았어.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손에 물 말을 날이 없었지. 말순이랑 둘이서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건물 샀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고를 수 있어도 인성은 돈으로 못 사. 넌 것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었어. 정수가, 이제 가자. 이 점장, 여기 직원 교육 이따위로 할 거야? 똑바로 해. 우린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는 한참 뒤에 들어왔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라. 전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마주 앉았죠. 엄마, 서연이가 할 말 없다.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겉으로 고르지 않아. 속으로 봐.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내가 멀었지. 여자 얼굴만 보고 속은 안 봤어.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가 너한테는 착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대기업 다니니까야. 엄마, 만약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서연이가 너 만났을까? 도윤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계속 말했습니다.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저런 여자랑은 행복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엄마, 헤어져라. 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서연이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전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내 귀에 향처럼 남았다. 어머니, 하지만 냄새가 고약하더구나.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헤어졌어요. 그래. 잘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봐. 겉이 아니라 속을. 네. 엄마, 그날 오후 말순이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1층을 지나가는데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예전보다 훨씬 공손해 보였습니다. 정수가, 저 애 많이 달라졌네. 그래도 늦었어.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데 말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덕분에 저 애 정신 차렸을 거야. 글쎄, 그랬으면 좋겠네. 우린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제일 중요하지. 우린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겉보다 중요한 건 속이라는 걸. 그걸 서연이도 언젠가 알게 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죠.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여자를 만나서요. 여러분, 이 사연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그 판단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며느리 될 사람의 무례함은 순간의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느낀 상처는 깊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마음의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볍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진짜 품위는 옷차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겠죠.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변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끝까지 남습니다.